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심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지성, 전미도 주연의 중독 스릴러 커넥션, 오늘 첫 주차 2회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 리뷰에서 1회는 빌드업이었고 오늘 2회 자광고 동창들이 등장하며 본격적인 재미가 시작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뭔가 동창들이 등장을 하고 나니 전반적인 스토리가 쭉 이어지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나 장재경이 박준서의 영안실에 뛰어들어가 오래전 연이 끊긴 친구들과 대립할 때는 이 드라마의 주된 의도가 모두 함축되어 있듯이 상당히 깊은 몰입감을 선보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넥션 2회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재경은 어제에 이어 자신을 납치해 약쟁이로 만든 무리를 쫓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납치당하기 직전 박준서가 보낸 듯한 문자가 도착해 있었기에 그는 이 사태의 중심에 박준서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재경은 가장 먼저 자신이 잡아놓은 장철구를 찾아갔죠. 왜냐, 박준서, 장철구 두 사람 모두 장재경과 껄끄러운 인연이기에 자신의 납치가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확신했던 겁니다. 이후 장재경은 찾아간 장철구를 다시 한번 괴롭혔고 그의 입에서 박준서라는 이름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뭔가 같이 일을 저질러 놓고 네가 박준서를 죽인 거 아니냐며 장철구를 극한으로 몰고 갔죠. 하지만 장철구의 입에서 나온 인물은 박준서가 아닌 윤 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장철구는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인물이었고 그가 알고 있던 것이라곤 장재경이 먹었던 약 레몬뽕이 윤 사장에 의해 유통되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장재경의 납치는 그 윤 사장에 의해 이루어진 게 맞았습니다. 레몬뽕을 만드는 닥터라는 인물이 윤 사장에게 유통이 아닌 직거래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의 납치를 부탁했던 거였죠. 하지만 장재경은 아직 윤 사장의 존재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었고 대신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이 되는 박준서, 거기서부터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장재경이 박준서의 장례식장에 찾아가고 부검없이 장례를 치르려던 그의 염습을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0년 전 악연이었던 자광고 6반 친구들을 드디어 마주치게 되고 이 순간 안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언가를 밝혀야 하는 장재경과 무언가를 감춰야 하는 나머지들의 신경전이 날카로웠죠. 장재경은 박준서가 사망 전 이들에게 모두 전화를 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이들은 그 전화 통화는 물론 그 어떤 상황도 이상하지 않다며 박준서의 살자를 확신했습니다. 결국 박준서의 염은 일시 중단되었고 이들의 대립은 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누구도 예상 못한 채 반전이 시작되었죠. 바로 죽은 박준서의 유언장이 공개된 것. 그리고 그 내용은 놀랍게도 박준서가 사망 전 50억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 수익자가 장재경과 오윤진이었던 겁니다. 남겨진 아내가 아니고 말이죠. 뭔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와 내용. 그래서 제가 한번 뇌피셜로 지금의 상황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언급했듯이 지금 자광고 동창생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20년 전 이들의 학창시절부터가 중요할 듯한데요. 오늘 등장한 회상씬에서 그 시절에 대한 아주 나이스한 힌트가 하나 등장했죠. 바로 자광고 3학년 6반의 비밀. 오늘 6반 담임은 전학을 온 장재경에게 자신의 반이 무언가 특별하다는 눈치를 줬고 재경의 새아빠인 교육장도 그에게 원종수란 이름을 언급하며 친하게 지내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죠. 아, 여기가 2세 양성소구나. 안현시에서 내놓으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을 6반에 몰아넣고 이때부터 이들이 친해져 자신들의 뒤를 이어 안현시를 주무를 수 있도록 2세 커넥션을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장재경이 태생이 주류가 아니라 새아빠인 교육장 때문에 주류가 된 케이스. 당연히 현재의 이미지답게 그때도 반항아의 기질이 다분했죠. 그래서 전학을 오자마자 6반의 부조리를 교육청에 신고도 하고 그렇게 담임과 아버지를 나락에 보내려는 행동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장재경이 아닌 박준서가 치렀죠. 과연 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담임은 장재경이 아닌 박준서를 총알바지로 썼을까요? 아니죠. 다 알면서도 박준서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왜냐? 그 반에는 왕자들을 보살필 보좌관들도 있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계급이 나뉘는 것을 미리 체험을 시키는 거죠. 왕자님들을 뽑히려고 혜택을 받는
친구들, 박준서도 그중 하나였던 것이고요. 당연히 태생이 도련님이 아닌 장재경과 박준서는 친해졌고 이후 전학을 온 오윤진과 허주성도 이 무리에 낀 듯합니다. 아웃사이더 4인방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고 장재경은 이들을 경찰에 직접 고발을 한 듯 합니다. 그게 1, 2회 모두 등장한 그 회상신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장재경의 편을 들었어야 하는 박준서가 원종수 패거리들의 편을 들었고 그 일로 장재경은 자강구에서 쫓겨나 이들과 인연을 끊었던 겁니다. 이제 왜 어제 1회에서 박준서가 장재경을 찾아왔을 때 장재경이 그렇게 학을 띈 건지 이해가 가시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박준서가 갑자기 사과를 한다니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과연 박준서는 왜 20년이 지나서 갑자기 장재경에게 사과를 하고 모든 걸 되돌리겠다는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박준서는 고교 시절 그 사건 이후 원종수를 필두로 한 이 2세 커넥션의 완벽한 멤버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 그만한 보상이 있으니 재경을 배신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쭉 20년 동안 이 도련님의 충실한 보좌관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겠죠. 그리고 원종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오늘 몇 번이나 언급된 박준서의 딸 윤희의 치료비를 계속 대왔을 거고요. 어린 시절엔 등록금이나 취직 이런 게 당근이었을 것이고 커서는 딸의 치료비가 당근이자 목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죠. 딸이 죽고 이상해졌다. 박준서 입장에선 딸의 죽음이 묶여있던 목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비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되돌리려는 거죠.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으니. 그런데 원종수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겠죠. 목줄을 벗었다고 종놈이 주인 잡아먹겠다 난리를 치니까요.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박준서를 협박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발 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오랜 세월 종으로 살면서 원종수의 약점 또한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재경을 찾아간 것이 가장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박준서는 허주성을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고 그 수익자로 장재경과 오윤진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만약 저 원종수의 손에 죽게 된다면 분명 그는 나를 살자로 위장해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억울함 혹은 진실을 찾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장재경과 오윤진이었던 거죠. 양현시에 살면서 가장 원종수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을 사람, 고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6반의 규칙에 대해 딴지를 건 사람, 이들이라면 나의 죽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걸 밝혀줄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부검을 막은 장재경이 이래서 부검을 막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선택이 원종수의 악행을 밝히는 계기는 물론 장재경이 찾고 있는 레몬뽕 커넥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장재경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닥터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